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김영식님의 책 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에서 생각을 멈추는 연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가르친 진리의 핵심은 무아와 영기이다. 영기라는 것은 자성을 가진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사물이란 자성이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영기의 한 과정이므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아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무아와 영기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세상을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된 현대인에게는 이미 상식적인 지식이다. 딱딱한 고체들을 채소 단위로 잘라 들어가 보면 입자보다는 공간이 훨씬 많고 그나마 입자조차도 어쩌면 파동일 수도 있다는 지식을 고등학교 때 교과서로 모두 배웠다. 무아와 영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있고 좋은 책들도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지구의 전체 사람 중에 나가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구가 둥근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땅바닥이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집을 지으면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집의 기초 바닥을 만든다. 이때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가운데보다 가장자리를 두껍게 쌓는 사람은 없다. 다리를 만들 때 공률을 고려하여 가운데 기둥보다는 양쪽 끝의 기둥을 더 길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지구가 둥근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현실계에서는 평평한 바닥만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현실계에서 무아라는 상식과 달리 나라는 실체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허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건축하면서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가 실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다. 실제로는 없는 세계를 가상현실로 만들어 살게 되는 천지창조 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으면 괜찮을 텐데 있지도 않은 고통까지 만들어내어 시달리게 되니 그대로 견디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나와 세상이 실체성을 갖고 완벽한 세계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기반은 인간 전두엽의 능력, 즉 생각의 마술이다. 그러나 전두엽이 멈춘다고 무아와 영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아와 영기가 진리 또는 상식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전두엽의 기능이다. 그리고 전두엽이 멈추면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어 지구가 둥근지 평평한지를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두엽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무아와 영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살아있되 생각이 멈춘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현실적으로 명백해지면 있지도 않는 고통에 인간이 시달리는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 전두엽이 주는 생각이라는 도구로 전두엽이 작동되지 않는 무념의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 머리에 쥐가 나는가? 너무 걱정 말라. 여기에서 탐구와 분석 등의 지능적인 노력이 동원될 필요는 없다. 생각의 방식을 따라가는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 생각을 끊어서 생각할 때와 생각이 없을 때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경영하던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 투자자를 합류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돈은 필요하고 사람은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그에게 투자를 받아야 할지 여러 날 고민하다 보면 결론은 나지도 않으면서 생각은 계속 제자리 맴돌기만 하게 된다. 이 생각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의 쳇바퀴에 빠지게 되면 답도 얻지 못하면서 맴돌게 된다. 바로 이럴 때 생각을 끊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고민들로부터 벗어나 보자는 것이다. 뇌의 구조상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저항이 일어난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에너지가 투입되어
더욱 극성해질 뿐이므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뇌를 설득한다. 지금의 생각아,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딱 2초만 멈췄다가 다시 계속 생각할게. 이렇게 하면서 잠깐 끊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생각이 계속되면 그냥 허용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끊어본다. 자꾸 그 생각으로만 되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일부러 끌어들인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일정 시간 뒤에 다시 또 끊어본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 끊길 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가를 확인한다. 효용성이 확인된다면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에만 적용하지 말고 즐거운 생각과 보통의 생각 등에도 점차로 적용을 확장한다. 싫은 생각을 회피하는 요령보다는 생각을 끊어내는 습관을 얻는 것이 더 실속이 있기 때문이다. 꼭 이 방법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끊거나 환기시킬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무념의 효과를 이해하게 된다. 마라톤에서 러너스 하이라는 용어가 있다. 육체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갑자기 무아지경에 들게 되어 땅이 발에 닿는 느낌조차도 사라진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뇌에서 엔도르핀과 또 다른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육체적으로 탈진에 도달하여 머리에서는 뛰겠다는 의지 외에 어떠한 생각도 못할 상황에 처해야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보나 중급 마라토너들에게는 간헐적으로 발생하지만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프로 선수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높고 험한 산을 등반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긴 거리를 행군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일어난다. 생각이 멈췄을 때 뇌가 변화한다. 몇 시간을 고민하던 문제가 툭 떨어져 나갔을 때 큰 상쾌감을 느끼는 것도 유사한 원리로 판단된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생각이 길게 멎어 있게 되거나 한 생각이 끝나고 다른 생각이 시작될 때의 간격이 길어지거나 멈추고 싶은 생각을 그칠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의 뇌는 늘 평안해지거나 언제든지 평안한 상태로 옮겨갈 수 있게 된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보자. 애완동물 사진, 자연의 멋진 풍광, 재해를 당한 사진, 헐벗은 이성의 야한 사진 등이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볼 때 사진과 관련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억과 상상, 그리고 연상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사진들은 그냥 알록달록한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야한 사진일지라도 결코 성충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냥 담담할 뿐이다.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생로병사의 과정들과 충돌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아름다움, 충동 등은 모두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생각이 작동해주지 않으면 그냥 알록달록한 사건들일 뿐이어서 심리적인 혼동이 난장판을 벌이지 못한다. 이런 습관의 실천이 거듭되면 자기 경험과 이해가 쌓이면서 생각의 허구를 저절로 명백하게 알게 된다. 무아와 연기가 명백해져서 생로병사를 살지만 생로병사에 걸리지 않게 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